이제 오늘 나머지 시간은 뭐 할 거냐면요. 우리 배웠던 단원에서 4차 함수 그래프와 그놈의 도함수에 대한 모양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까지 하고, 그 단원의 진도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먼저 4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4차 함수 그래프와 그놈의 도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4차 함수 그래프, 자, 귀지는요, 최고차 개수가 양수일 때의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고차 개수가 양수면요, 늘 얘기했듯이, 마지막에 오른쪽 위로 끝나고요, 최고차 개수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끝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최고차 개수가 양수일 때를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4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렇게 W자 또는 누구 엉덩이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경우입니다. 이때 요 제일 밑에 있는 요 놈이 당연히 뭐일 거고요. 극값일 거고요. 여기서도 극값을 갖겠죠. 이때 극값을 갖는 게 이 경우는 몇 가지가 나와? 세 가지가 나와. 지금 얘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요. 극대가 한 개, 극소가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얘기하면 F 알파도 극소고요. F 감마도 둘 다 뭐가 돼? 둘 다 극소값이 되는 거야. 그리고 F 베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극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요 놈의 도함수, 얘가 fx라면 f 프라임 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 먹었을 거냐? 자, 역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까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잘 기억할 거야. 도함수는 항상 뭐를 보는 거라고? 부호만 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부분은 원래 함수가 감소니까 도함수는 무슨 값? 음수. 그 다음 여기 증가니까 양수. 그리고 요즘에선 0이죠. 여기서도 극값 갖는 데는 0일 거고요. 요는 감소니까 음수. 여기서 0. 여기 증가니까 다시 양수. 당연히 4차의 도함수니까 3차 함수 그래프겠죠?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극소값이 몇 개? 두 개. 극대값이 한 개. 세 개의 극값을 갖는 걸 살펴보니까 이때는 f'x는 0이라는 놈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럼 두 번째 4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 있냐면 이렇게 내려가서 미분계수가 순간적으로 0인 점이 있는데 다시 감소했다가 올라가는 4차항의 계수가 양수면 어쨌든 간에 마지막 오른쪽 끝은 오른쪽 위로 향하는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이렇게 생겨먹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요때는 여기가 알파, 너무 멀리 갔나? 여기가 베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도함수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역시 여기 x축 기준을 살펴보면요. 여기 감소니까 어디야? 음수. 그랬다가 미분계수가 순간적으로 0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0이 되는 점은 있는 거야. 그랬다가 감소니까 다시 어디로 가고? 음수고요. 여기서 다시 미분계수가 0이 되고요. 다시 증가니까 이 부분은 미분계수가 양수가 될 거야. 그럼 이때 도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음수에서 0이 됐다가 다시 음수가 됐다가 양수가 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요놈의 도함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중근 한 개와 또 다른 실근 한 개를 갖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면요. 다시 어떻게? 중근 한 개와 실근 한 개. 누가? 도함수가. 여기서 중근이 되고 여기서 실근이 가져요. 그러니까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도함수의 그래프가 3차인데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를 가지면 그 함수,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요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3차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감소해서 미분계수가 0까지는 안 되고 음수인 상태로 됐다가 다시 이렇게 가면 그때는 0은 아니라고 그랬죠? 음수라고 그랬죠? 그때는 여기서 만나 안 만나? 접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요때는 그냥 뭐만 하나 가져요? 실근 하나. 그리고 굳이 3차로 얘기한다면 허근이 두 개. 요런 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요 놈인 경우에는 극대 두 개, 극소 하나라고 그랬지? 이 경우는 뭐만 갖는 거야? 극소값만 갖겠죠? 극소값만. 극소값 몇 개? 한 개만 가질 거라고. 극소값 한 개만 가져요. 자, 그럼 4차 함수 그래프의 마지막 형태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 마치 2차 함수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요게 만약에 여기가 역시 알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도함수의 그래프는, 자,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뭐가 돼? 음수. 그죠? 그리고 요때 뭐가 되고? 0. 요때 뭐가 돼요? 양수.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3차 함수 그래프는. 3차 함수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때 f'x는 0. 요 놈 어떻게 만들어져요? 요 놈도 실근 한 개입니다. 여전히 요 놈도 뭐만 갖게 돼? 극소값. 그러면 잘 봐봐. 그래프의 모양은 다르지만 얘와 얘의 공통점은 뭐야? 극값을 몇 개만 가져요? 한 개만 갖습니다. 그러면 4차 함수 그래프는, 아까 3차 함수 그래프는 극값을 갖는 유형이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 극대 극소를 다 갖던지 아니면 아예 극값이 없던지 두 가지라고 그랬지? 4차 함수는요, 극소 두 개, 극대 하나, 또는 이게 만약에 반대면 극대가 두 개, 극소가 하나겠지. 극값을 세 개 갖는 경우, 또는 극값을 몇 개 갖는 경우, 하나 갖는 경우. 그러니까 극값이 두 개거나 극값이 빵 개인 경우는 4차에는 없는 거야. 3차는 두 개나 0개, 4차는 세 개나 한 개.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그리고 둘 다, 자, 요런 경우, 세 개를 모두 갖는 경우는 도함수가 어떤 경우?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경우.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경우. 그 다음, 극소값만 갖는 경우는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중근 하나, 실근 하나를 갖던가, 아니면 실근만 하나를 갖던가. 오케이? 요 경우가 바로 극소값 하나만 갖는 4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4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선생님이 이상하게 그린 게 아니라 이런 경우 두 개의 극소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게 특이한 경우인 거야. 극소값 두 개 달라요. 여기를 딱 맞춰서 그리면 안 돼. 대치가 아니야. 대치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극소값 두 개 다릅니다. 이 경우도 극대값 두 개 달라요. 요거를 좀 기억을 해놓자.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 물론 이것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을 수도 있어요. 그 경우도 역시 극소값은 하나니까 똑같은 얘기야. 방향만, 순서만 바뀐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4차 함수 그래프는 그려질 수 있고, 그때 극값의 형태와 도함수의 형태를 같이 기억하세요. 알았지? 자, 여기까지 기억하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최대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최대 최소값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첫 번째 3차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자, 3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3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반드시 뭐가 주어져요? 구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특히 3차 함수는요, 닫힌 구간으로 범위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하자. y는 fx 라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때 구간이 어떻게 준다고? x는 a, x는 b까지 이렇게 구간이 주어진다고요. 이렇게 구간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요 놈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확인하는 거야? 첫 번째, 두 개의 극값으로 확인합니다. 극값을 찾아야죠. 자, 극값은 어떻게 찾아? 주영아, 극값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니? 미분해서 0이 되는 x값을 어디다 대입하는 거야? 도함수가 아니라 원래 함수에 대입하는 게 극값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극값 두 개, 극대와 극소를 찾고요. 두 번째는 뭐를 찾아요? 끝값 두 개. 끝값 두 개라는 얘기는 요놈 FA와 FB 이렇게 찾아줘라 라는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네 개의 값 중에서 어떻게 제일 작은 거 그게 최소가 될 거고, 제일 큰 거 그게 최대가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FA죠. 그 다음
요 놈이 알파고 요 놈이 베타, 그 값이 알파 베타라면 요 값이 F 알파예요. 요 값이 F 베타고요. 여기가 FB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의 모양만 봤을 때 최대는 누가 최대가 돼? FB가 최대가 될 거고요. 누가 최소가 되니? F 베타가 최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극값 중에 최대 최소가 나올 수도 있고 양극값 중에 최대 최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팁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끔 문제가 주어지는 게 있어. 얘처럼 닫힌 구간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열린 구간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가끔 나와요. 가끔이야, 가끔. 도형 같은 데서 나옵니다. 뭐 사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그러면 넓이가 되려면 끝값은 포함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무조건이죠. 양 끝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끝값을 가지고 함수값을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구간이 열린 구간으로 주어지면 무조건 극대가 뭐가 되고요? 최대가 되고 극소가 최소가 됩니다. 무조건이요. 그러니까 열린 구간일 때 뭐만 찾으면 돼? 극값만 찾으면 돼. 하지만 닫힌 구간일 때는 끝값까지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거 함수값 뭐 4개 찾으면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귀찮잖아. 그래서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3차 함수 그래프에 3차 그래프의 대칭성을 생각해 주면 좋아요. 자, 좀 4차 이상 가면 복잡한 개념이 추가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홀수 차수는요. 홀수 차수는 그래프가 점대칭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하고 짝수 차수는 선대칭으로 그려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는요. 어떻게 우리 그리면 좋다고 그랬지? 이렇게 8칸 나누는 게, 이 8칸 나누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3차 함수 그래프는요. 8칸으로 나눠서 3차 함수 그래프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 항상 만들어진다고?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는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극대가 되고 여기서 변곡점이 되고 여기서 극소가 되고 요게 극값이 돼요. 그래서 요 길이가 전부 다 어떻다고? 같다고요. 같다고.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여기서 극대잖아. 저 그림 갖고 만약에 얘기하면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라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된다고? 변곡점. 변곡점의 x좌표가 되겠지. 그러면 이 구간을 봤을 때 잘 보세요. 변곡점으로부터 알파까지의 거리를 찾을 수 있겠지. x좌표 찾으면. 그랬을 때 끝값이 만약에 그 구간보다 알파보다 끝값이 더 멀리 가면 이 구간의 끝값 얘기하는 거예요. 구간의 끝값. a가 이쯤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때는 함수는 어떻게 더 내려가겠죠. 맞지? 그러면 이 내려가는 값이 더 작겠니? 극소가 작겠니? 내려가는 값이 더 작을 거라고. 만약에 이 끝값이, 끝 구간이요. 변곡점에서의 알파까지의 거리보다 구간이 가까워. 요쯤 있어. 그러면 요 놈은 이 극소보다 더 안 내려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누가? 베타가 극소값이 될 거라고. 요 점에서. 구간은 상수로 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요 극값을 갖는 놈과 어차피 극값을 갖는 알파하고 베타는 구해야 됩니다. 이거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변곡점 정도만 찾으면 변곡점 찾기도 쉬워. 2개의 극값 갖는 거 위치 찾으면 그놈이 어디? 중점이 변곡점이야. 이렇게 찾아도 된다고. 이러한 대칭성을 이용하면 이쪽도 마찬가지죠. 어디까지 올라가냐라고 봤을 때 요 거리보다 가까우면 덜 올라갈 거고 요 거리보다 멀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올라갈 거잖아. 그걸 통해서 극대가 최대인지 아니면 끝값이 최대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4개 값을 다 구하지 않고도 우리는 극대 극소만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고 더 멀리 가면 어떻게? 극값 말고 그 끝값을 가지고 최대 최소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거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니? 이해돼 주영이 무슨 말인지?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대 최소를 찾아주면 되고요. 자, 4차 함수 그래프는요. 4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겨 먹는다고 그랬지? 그러면 양쪽으로 모두 올라가거나 양쪽으로 모두 내려가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놈은 두 개의 극소값 중에 작은 극소값이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끝값은 극대하고 최대값은 극대와 끝값 중에서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여서 이런 형태면 극대 중에 큰 게 뭐가 돼? 최대가 된다고. 최대가 된다고. 그리고 끝값 중에 누군가 혹은 극소 중에 누군가가 구간이 뭐 요렇게 잡아줄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은 끝값이나 극값 중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최소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4차는 결국 뭐니? 다 찾아봐야 돼. 어쩔 수 없어. 3차는 대칭성 이용하면 좋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아니다, 이건 방정식에서 얘기하지. 한꺼번에 하면 더 머릿속에 담기 힘드니까. 자, 요 정도 얘기하고요. 그럼 이 최대 최소와 그래프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그러면 한번 문제들 몇 개 안 될 거야. 아마 최대 최소 들여다 한번 봅시다. 아이고 덥다. 읍스. 자, 373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373번 문제. 자,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의 도함수니까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어? 3차의 형태로 주어져 있지? 3차 함수건 뭐건 얘는 도함수야? 그럼 우리 뭐만 보고 판단할 거야? 부호만 보고 판단할 거야. 도함수는 부호만 보는 거라 그랬어. 자, A부터 E까지 해서 최대값이 뭐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A부터 E까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자라는 거지? 그죠? 자, 4차 함수 그래프는 여기서 원래 4차는 여기서 무슨 값을 가져야 돼? 감소해서 증가잖아. 감소해서 증가? 그럼 여기서 뭐를 가져요? 극소 갖는 거죠? 맞니? 도함수잖아, 얘. 도함수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잖아. 4참수 그릴게요. 여기서 뭐 갖는다고? 여기서 음수. 그럼 뭐? 감소. 하다가 A에서 뭐를 갖고? 극값.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증가. 어디까지 증가? C까지 증가. 얘 도함수 모양 보지 말라 그랬어. 도함수 뭐만 보라고? 부호만. 도함수가 이만큼은 다 뭐니까? 양수니까 여기까지는 다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극값 갖고 이렇게 증가한다고. 증가. 그 다음 여기서 다시 또 뭐를 갖고? 극값 갖고 음수니까 여기서 뭐 한다고? 감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극값 갖고 여기서 뭐해? 증가.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 그런데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극소에서 극소까지만 보랬잖아. 그러면 극소와 극소 사이에서 4차 함수 그래프가 최대, 제일 높을 때는 당연히 뭐 얘기하는 거겠어? 극대일 때 얘기하는 거겠지. 극대일 때. 따라서 결국 뭐가 된다? FC가 극대값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극대값이 바로 뭐다? 최대값이다. 그래프 모양 이해돼?
되지? 은수 그래프 모양 이해돼? 선생님이 계속 그래프를 강조하는 건요, 여기서 그래프 모양만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어려울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자꾸 수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알았지, 얘들아? 자, 3차 함수입니다. 이거 선생님이랑 아까 같이 했던 그거 한번 활용해보자. 3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먼저 어디서 그 값을 갖는지 극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0이네요. 어디서 그 값을 갖는다고? 얘가 0인 점에서 그 값 갖는다네. 그러면 그 값 갖는 x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2겠네요. 맞니?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2는 여기 포함 안 되잖아. 플러스 2는 포함 안 되죠? 최고 차이의 수가 양수인 3차 함수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일 거잖아. 맞아? 그런데 뭐래?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면 뭐래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면 0이 뭘 것 같아? 마이너스 1과 1의 중점 0이 바로 뭐가 돼요? 변곡점. 오케이?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요게 간격이 1이니까 마이너스 3은 여기서 얼마만큼? 2만큼 더 가야 되니까 요쯤 이렇게 있겠네. 요게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럼 이 그래프는 요 놈보다 더 어디? 아래쪽에 위치하겠죠? 요 2네요. 수빈이의 눈치 보고 얘기 안 해줘 너 씨. 마이너스 2네요. 옌병. 여기 2고요. 여기 마이너스 2고요. 옌병. 다시 마이너스 2고요. 그럼 뭐야? 마이너스 3이면 요 거리보다 더 가깝네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와 안 내려? 안 내려오네. 요만큼만 지금 보겠다는 얘기. 요만큼만. 됐어요? 그럼 최대값은 어디가 최대값이 되고 여기가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어디가 최소값이 될까? 0일 때가 최소일까요? 마이너스 3일 때가 최소일까요? 자, 한번 봐봐. 요거 처음에는 좀 연습 좀 해봐요. 아이고 덥다. 처음엔 연습 좀 해봐. 요렇게 그려진다고요. 요렇게. 지금 여기가 뭐야? 2,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2. 맞죠? 근데 요놈은 어디까지라고? 마이너스 3까지라고. 마이너스 3까지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그래프상으로는 당연히 0일 때가 더 어떨 것 같아? 마이너스 3일 때보다 더 작을 것 같지? 당연히 최대값은 어딜 거고,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은 뭐일 거고, f-2일 거고. 그런데 이런 것만 보고 그냥 판단하면 안 돼요. 사실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누가 더 작은지는 몰라요. 만약에 얘가 여기가 아예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다면 얘가 최소겠지 당연히. 근데 마이너스 3이 여긴지 사실은 모른다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그린 거지. 자, f-3과 누구를 비교해요? f0을 비교하겠습니다. 양 끝값 비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f-3 얼마니? 주영아? 14? 왜 의문문이야? 14. 확실해? 14래요. f0은 얼마예요? 5. 자, 그러면 누가 최소값이 되겠어? f0일 때 5가 최소가 되겠네요. f-2는 얼마고요? f- 얼마야? 21? 21 맞아? 29 빼기 8, 21 맞네. 네, 21. 따라서 요게 최대값, 요게 최소값.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구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끝값들은. 자, 요거 좀 더 연습해 볼게요. 4차야. 여기 다 산수 문제들이어서 지웁니다. 4차 연산이에요, 연산. 닫힌 구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역시 구하래. 또 확인해 보자.
미분부터 먼저 합니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이네요. 얘가 뭐가 되는 점? 0이 되는 점. 얘가 0이 되는 점이면요, x의 제곱으로 묶이네요. x 플러스 3. 도함수야? 도함수야?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도함수 그래프입니다.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도함수 그래프 그린다고 원래 함수 아니고, 얘가 0이 되는 점을 먼저 찾을 거예요. 도함수 그래프도 어디랑 어디? 마이너스 3과 0. 근데 0에서 무슨 근? 중근이라고? 그러면 요놈 3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3과 0에서 근을 가지려면 여기서 뚫고 가고 0에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 중근. 요렇게 3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면 안 된다. 아이고, 야, 그럴 뻔했네. 최고차인 계수 양수니까요, 요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고차인 계수가 양수니까 어디랑 어디? 마이너스 3과 0에서 x축과 만나요.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4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뭐예요? 음수. 그럼 뭐 한다는 얘기야? 감소. 여기서 무슨 값? 극소값. 요렇게 극소값 갖고, 여기서 양수니까 증가하고요, 미분계수가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다시 뭐 한다고? 증가한다고. 요렇게 생겨 먹었다고요. 그럼 요 놈은 어디에서 극소를 갖는 거야? 그림 개떡같이 그렸네. 여기 마이너스 3에서 뭐를 가져요? 극소값을 갖는 겁니다. 문제의 조건이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마이너스 4는 요쯤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은 요쯤 있겠네요. 그러면 이때 뭐를 구하래? 최대값과 최소값. 그럼 보나마나 최소값은 뭐가? 극소인. 최소값은 극소인 f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 될 거고, 최대값은 역시 또 비교해 봐야 됩니다. 뭐와 뭐일 때? 마이너스 4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를 확인해 봐야 돼요. 최대는 마이너스 4일 때냐, 마이너스 1일 때냐. 요거 한번 확인해 봐야죠. 자, 그럼 또 다 찾아야 돼. 찾아야 됩니다. 주영아, 자, f-4 얼마? 별로 안 복잡해요. 128인가? 아니다. 1. 1이네요. 거꾸로 봤어요. 1이고요. 요 놈이 f-1이면 4분의 1 지워지고 4분의 1인가요? 네.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 최소값 f-3은 얼마예요? 4분의 81. 아이, 옌병. 계산 딱 꼬라지를 보아하니 분수네. 옌병. 아이, 자꾸 복잡한 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쁜 말. 이런 젠장. 4분의. 왜 산수 안 해줘? 나 산수 하기 싫어하는데. 27 마이너스 4 곱하기 27. 27이 아니잖아. 81. 4 곱하기 27 플러스 4. 자, 이래서 요 놈이 뭐가 되고요? 최소값. 최대값은 얼마? 1. 계산은 주영이가 할 거야. 이거 답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4, 3, 27, 21. 21이고 4니까 21? 산수가 21? 21 더하기 4분의 4 하면 모르겠다. 27? 23 더하기 4? 네. 5번이 답이겠네요. 맞을 거야. 나 암산했어. 뿌듯해. 틀리면 할 수 없고. 이게 다 상수야. 그러니까 너희들 덧셈 계산 잘해야 돼. 덧셈, 분수 계산 많이 나와요. 분수 계산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단원이 싫어. 연산하기가 싫어서. 자, 377번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여기 특별할 게 없잖아. 그냥 산수하는 문제들이니까. 자, 377번 봅니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1,1에서 함수의 최대값이 8일 때 이 구간에서 최소값은 누구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무조건 미분해서 그 값의 위치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항상 3x 제곱 플러스 12x. 자, 얘가 0이 되는 x 값을 찾을 거예요. 그럼 3x로 묶으면 x 플러스 4는 0이니까 x가 0일 때와 x가 얼마? 마이너스 4일 때. 그럼 여기까지 휙휙할 수 있어. 그러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요 때가 얼마? 마이너스 4. 요 때가 얼마? 0. 여기까지는 금방 되지? 그리고 나서 구간이 마이너스 1,1이라고 했으니까 1이면 요쯤, 마이너스 1이면 요쯤 이렇게 있겠네요. 변곡점의 좌표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2일 테니까 변곡점보다 더 멀리 있겠죠? 그럼 무조건 최소값은 어디가 될 거고? 최소값은 0에서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fx의 최소값은 얼마를 찾으라는 얘기야? f 프라임 0. 요거를 f0을 찾으라는 얘기겠네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어디야? 누구와 누구 중에 하나일까요? 마이너스 1일 때와 1 중에 하나겠지.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한번 찾아볼래? 직관적으로 한번 찾아볼래? 어디가 더 멀리 갈 것 같아요?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아? 마이너스 1일 때하고 1일 때하고 1. 대충 한번 생각해봐. 네? 직관적으로 1일 때가 더 높을 것 같죠? 네. 왜? 자, 변곡점의 좌표가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2. 그럼 요 놈도 0에서 2까지일 때가 여기 올라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변곡점까지가 이건 직관이야. 근데 거의 맞아. 수학적으로도 계산해보면 맞아요. 이게 이렇게 적분 배우게 되면 알게 될 거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두 칸이고요. 0에서부터 2까지가 두 칸인데 올라갈 때는 0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요만큼의 차이가 있고요. 0에서 2까지는 이만큼의 차이가 있잖아. 그럼 똑같이 좌우로 1씩 변하면 누가 더 빨리 올라가겠니? 당연히 이쪽이 더 빨리 올라가겠지. 그죠? 이건 이제 선생님 나름의 계산법이고 나중에 이렇게 보면 대부분 맞아. 근데 원칙적으로는 뭐 해야 된다고? f-1과 f2를 모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주영아? 네. 나의 계산기. f-1이 얼마예요? 5. 5 플러스 k. 그죠? f1은요? 7 플러스 K. 7 플러스 k. 그러면 k가 양수든 음수든 무리수든 유리수든 상관없이 더해지는 값이니까 똑같은 값을 더했을 때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 원래수가 큰 놈이 크겠죠? 그래서 f1에서 뭐를 갖는다? 최대. 그리고 그 최대값이 얼마다? 8이다 라는 얘기일 거고요. 따라서 이때 k값은 얼마? 1. k값 얼마? 1. 그럼 f0은 얼마? 1. 따라서 최소값 얼마? 1. 이렇게 찾는 문제. 그러니까 이걸 뭐 선생님이 멋있게 정리하고 말고 그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산수 열심히 잘 해야 돼. 알았지, 주영아? 네. 자, 요거 문제 한번 볼까요? 378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이 x축 위에 있고 y는 12-x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자, 직사각형 넓이입니까?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래요? 가로와 세로. 자, 좌표 평면 위에 도형이 주어져 있고요. 도형 위에 한 점을 잡았다라는 얘기는 이 관계를 만족하는 xy 좌표를 우리가 임의로 잡아주세요라는 이런 뜻인 거야. 따라서 임의의 x 좌표를 우리는 a라고 놓을 거야. 여기를 a. 그럼 y 좌표는 12-a제곱.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x 좌표는 우리 뭐라고 하면 될까? 마이너스 a. 왜? 2차 함수는 좌우가 대칭일 테니까요. 마이너스 a라고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자.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얼마고요? 2a.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테니까 이쪽으로 a, 이쪽으로 a, 2a라는 길이고요. 세로의 길이는 요 점의 y좌표 자체가 세로가 되겠죠? 12-a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편의상 넓이를 s라고 하면요. 정리만 해줍시다. s는 마이너스 2a 세제곱 플러스 14a. 요게 바로 넓이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요 놈의 최대값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a를 아무거나 집어넣을 순 없죠. 왜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없어? a 좌표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뻗어가는데 뭐래? 여기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a가 바깥으로 뻗어나갈 수는 없죠.
내접이 불가능하니까 A는 아무리 커져도 요 놈보다는 커질 수가 없어요 라는 뜻이겠죠. 무슨 말이 돼요? 그러면 뭐부터 찾아야 돼?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요점의 좌표가 뭔지 찾아야 돼. 얼마야 주영아?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 자, 여기가 2루트 3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3이야. 그럼 결국 A는 2루트 3하고 누구 사이? 0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지 A 값이. 그런데 만약에 A가 0이 돼버렸어. 그럼 그때는 이렇게 생겨 먹으면 얘는 직사각형이 아니라 그냥 선분이잖아. 그럼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0보단 커야 돼요. A가 만약에 2루트 3까지 왔어.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선분이 돼버립니다. 직사각형이 아니에요. 따라서 2루트 3까지는 안 돼. 그 앞에까지만 가야 돼. 결국엔 구간이 A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요. 양 끝값이 존재해 안 해? 안 해. 그럼 이때는 최대값 구하라 쓰면 결국 뭐 구하라는 얘기야? 극대 구하라는 얘기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도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양 끝값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극값 자체가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극대값이 바로 뭐가 돼? 최대값이 돼버린다고. 오케이? 그래서 익숙하면 식 이렇게 세워놓고 바로 뭐 찾을까? 바로 그냥 극대값 찾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미분할게요.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6a제곱 플러스 14고요. 얘가 0이 되는 점에서 24. 아유 깜짝이야. 그럼 요것도 24네요. 24. 그러면 a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2 되나요?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2 되는데 당연히 A 값을 우리는 이쪽에 양수.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어. 다 집어넣어도 답은 똑같을 텐데 왜냐면 저기 x제곱이어서요. 상관없죠? 그냥 우리는 하지만 문제의 의미상 A를 뭐로 놔야 돼? 양수값 2로 놔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대값 찾으라 했으니까 어디다 집어넣어? 요 넓이 공식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되죠? 그럼 이때 넓이의 최대값은 A다 2 집어넣으면 16 플러스 48 그럼 32인가요? 32. 이렇게 넓이의 최대값을 찾을 수 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최대값, 최소값의 활용이라고 그랬지만 활용이 더 쉬워. 왜? 끝값을 안 찾는 게 90%야. 극값만 갖고 찾기 때문에 오히려 활용 문제, 도형 문제가 더 쉬워요. 이 정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식 세우는 거 못한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고 지금 고의식이나 돼서. 그지 주영아? 네. 그리고 우리 반 같은 경우는 다른 반이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목표가 뭐라고요? 여름방학이 지나면 우리 반이 자 앞반을 역전하는 거 그게 선생님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멤버들이 보완이 돼서 자동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정말 잘할 수 있지? 자 스텝 2로 한번 이거 함수의 그래프까지도 한번 보자. 자 382번 문제가 귀퉁이 조그맣게 나와서 그래도 교육청 기출이네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니까 한번 들여다볼까요?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의 극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자 극대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는 극대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3차함수는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극대가 존재하면 극소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최고 창의 개수가 1이니까 어떻게 양수인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뜻이에요. 극대값도 존재하고 극소값도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극대값이 얼마인지를 찾으래요. 자 조건 하나씩 확인합니다. f'x와 f'-x래. 도함수 얘기하는 거야 지금. 도함수가 뭐래? x의 부호가 바뀌어도 함수 값은 같다야. 자, 등호 여기서 등호는요. f'x, f'-x, 뭐 fx 전부 다 누구의 값? y 값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 x의 부호가 바뀌어도 y 값은 같대요. 이거를 복잡하지만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개념대로 얘기하면 얘 뭐 하자는 거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다? y축의 대칭으로 생겨 먹었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y축의 대칭으로 생겨 먹었다.
어차피 선생님이랑 수업하니까 기술적으로 얘기합시다. y축의 대칭이고 이런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함수라고 얘기하고요. 요 놈은요 무조건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참고로 얘기할까요? 어차피 말 나온 김에 나중에 하겠지만, 다시 하겠지만, 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반복해서 하면 좋은 거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f-x와 -fx가 같다. 물론 여기서 프라임 찍은 거는 도함수 2차 얘기하고 싶은 거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함수인 경우 얘기하는 거야. x의 부호가 바뀌니까 누구도 바뀌어? y의 부호도 바뀌었다는 얘기야. 요거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냐면 원점 대칭으로 그려진다라는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는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기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함수는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놈은 홀수차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홀수차만으로 이루어진 함수가 어떻게 기함수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함수, 우함수가 삼각함수에도 있어요. 여기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나? 왜 데자뷰지? 얘기 안 했었나? 주영아 너 처음 이 새끼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네. 건우야 혹시 선생님 이 얘기 한 적 있는 거 같니? 3학년 미적에서 얘기한다. 헷갈려. 아무튼 뭐 지금 다시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 알아둔 문제 풀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다시요. x의 부호가 바뀌어도 y 값이 같다. 자, 우함수고요. y축 대칭입니다. 짝수 차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x의 부호가 바뀌었는데 y의 부호도 바뀌었어? 그럼 뭐야? 원점 대칭으로 기함수라고 얘기하고요. 홀수차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자. 우리가 배운 삼각함수 중에서도 이렇게 생겨먹은 원점 대칭인 놈이 있어요? 누구죠? 사인 그래프와 탄젠트 그래프. 사인과 탄젠트는 기함수예요. 그리고 y축 대칭인 놈 누구 있었죠? 코사인. 코사인 그래프는 우함수입니다. 여기다 조금 더 우리 시험 대비 때는 선생님이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뭐 기함수와 우함수끼리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했을 때는 기함수 되냐 우함수 되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험 보면서 많이는 필요 없지만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다 기억 못하니까 일단은 요 정도만 이야기합시다. 자, 그리고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자, 다시 갑니다. 자, 이거 무슨 함수라는 뜻이라고? 우함수. 우함수는 뭐라고? y축 대칭이라고. 자,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 요 f'x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당연히 함수 fx가 최고차항계수가 1인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x 세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요 놈의 도함수의 최고차항은 어떻게 생겨 먹어요? 3x 제곱 이렇게 생겨 먹었겠네. 그죠? 그런데 원래대로면 여기 미지수, 미정계수 쭉 달라붙을 텐데 우리는 뭐 알고 있어? 이 도함수가 무슨 함수? 우함수. 우함수는 뭘로만 이루어져 있어? 짝수차로만. 그러면 1차항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건 우리 알 수 있다고요. 그럼 미정계수 하나 줄였습니다. 그리고 뭐만 확인하면 될까? 상수항. 상수항은 몇 차로 취급해? 0차. 0차로 취급하는 겁니다. x의 0제곱 얼마? x의 0제곱이 얼마야? 1이라는 상수죠? 그래서 상수는 0차로 취급해 버립니다.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함수 fx는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데요.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답니다. x는 1에서 여기가 뭐라고? 여기에서 x는 1에서 f1이 무슨 값? 극소값을 갖는다고. 그 얘기는 f'1에서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면 f1에서 극소값이니까 f'1이 0이에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f'1은 3 더하기 k인데 얘가 0이니까 요 k 값이 얼마더라? 마이너스 3이더라. 마이너스 3이더라. 요 놈 얼마더라? 마이너스 3이더라. 마이너스 3이더라. k 값이 그러면 다시요.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면 요 놈의 뭐를 찾으라고 그랬냐면 극대값을 찾으랬어요.
극대값은 여기일 때고 요 때는 언제인지 확인해 보자. 숨차다. 얼마일까요? 얘가 0이 되는 x값이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맞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요 때가 뭐라고요? 극대. 극대는 누구라고? f-1. f1이 극소값.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얘기야. 자, 극대값을 한번 찾아보래요. 이거 어떻게 찾죠? 이제 극대값 어떻게 찾을까? f1-1 찾으면 되잖아, 극대값. 근데 우리 3차 함수 지금 알아? 몰라? 이거 어떻게 찾아야 돼, 그러면? 극대값 어떻게 찾을까요? 이게 그래서 문제야. 순서가 왔다 갔다 해서 그래. 이거 나중에 적분, 부정적분 배우면 되게 쉬워지는 문제예요. 근데 안 배운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자, 보셔요. f'x가 3x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그런데 원래 함수 요 놈을 미분해서 얘가 만들어졌다고. 그럼 도함수인 요 놈을 가지고 우리 원래 함수를 거꾸로 한번 유추해 보자라는 거야. 거꾸로 한번 유추해 보자. 어떻게 되죠? 3x제곱이니까 요 놈이 요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건 유추가 될 거고, 마이너스 3은 여기서 어떤 모양이었겠어? 겁나 쉬운데? 마이너스 4x. 그쵸? 여기서 마이너스 3x였을 거라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원래 상수가 뭐였는지는 몰라. 왜냐면 상수는 미분하면 뭐 되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그죠? 그 따라서 상수가 뭔지는 몰라요. 그럼 상수는 어떻게 찾을까요? 이거 문제가 x에 1 넣어요. x에 1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0이 돼요. 왜? 예? 왜? 극소값 0이면은 급소값이 0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있네요. 선생님 못 봤네요. 그래서 문제가 이상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극소값이 0이래요. 얼마일 때? x가 1일 때. 자, 요 자리에 뭐를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되니까 1 빼기 3 더하기 얼마가 0이 되려면 여기 얼마 돼야 돼요? 2. 이렇게 생겨먹었다. 이게 나중에 원래 여러분 부정적분이라는 걸 배워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느낌만 좀 갖자. 자, 마지막 극대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면 5, 4인가? 맞니? 4겠네, 극대값은. 요건 나중에 부정적분하고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끝났네. 이게 스텝 1이고요. 스텝 1에서 있다고 문제가 나오고 지랄이야. 우리 시간이 조금 남았죠? 스텝 2에서도 우리 한두 문제만 좀 들여다봅시다. 뭐 비슷한 문제인데 볼게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3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자. 최대 최소를 더했더니 얼마래요? 9. 자, 봅시다. 또 역시 극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부터 항상 먼저 4x 세제곱 마이너스 20x, 얘가 0이 되는 점에서 우리는 극값을 가질 거예요. 4x로 묶어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5는 0이 돼서 극값은요 0하고 x가 뭐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5일 때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는 얘기네요. 3차 함수입니다. 도함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도함수가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0 루트 5. 자, 지금 도함수 그래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 차계수가 당연히 양수인 3차함수 그래프니까 어떻게 생겨먹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게 도함수의 그래프란 얘기야. 그러면 4차 함수도 여기에서 모두 극값을 갖죠? 자, 그리고 잘 봐. 0을 기준으로 대칭이죠? 그리고 요 놈과 요 놈도 당연히 뭐가 된다고? 대칭이지. 자, 지금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이해 못해도 괜찮은데 이해하면 문제가 편해지니까 이해할 사람만 가급적 이해를 하세요. 3차 함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좌표평면상에서도 완벽하게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지. 그러니까 변곡점이 원점이야 지금.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3차 함수 그래프가 대칭이죠. 도함수가. 그러면 4차 함수 그래프는 어디에 대해서? x는 0에 대해서 어떻게 생겨먹은? 대칭이 되는 요런 4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당연한 얘기야. 아까 했었던 얘기 눈치 빠른 사람은 알 수 있어. 얘 뭐라? 짝수. 얘 뭐야? 짝수. 얘는 어쨌든 상수잖아. 짝수차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이미 요 놈은 무슨 함수란 얘기고? 우함수라는 얘기고요. 당연히 뭐 y축에 대하여 대칭으로 그려질 거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극소값을 갖는 두 개의 x좌표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루트 5와 플러스 루트 5라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완벽하게 대칭이고요. 요 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래요.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왼쪽이겠네. 3이면 루트 5보다는 오른쪽이겠네. 오른쪽이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최대값과 최소값 찾읍시다. 최소값은 어디가 돼? 당연히 극소. 4차 함수는 극대나 극소 중에 하나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극소값이 당연히 뭐가 되고 최소값이 되고, 어차피 요 놈은 극소에 해당 안 되니까 상관없어. 요쪽 극소. 최소값은 극소인 얼마? f 루트 5가 극소값이 될 거. 최소값이 될 거고요. 최대값은 확인해 봐야 된다고. 뭐? 극대와 끝값 중에서. 극대와 끝값 중에서 확인합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f0 0 집어넣으면 누구야? A. 맞죠? 그 다음 F 얼마? 3. F3 하면 얼마니? 81 빼기 90 마이너스 9 플러스 A네요. 그럼 누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도. 누가 더 커요? A가 당연히 크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 A. 자, 갑니다. 최대값 얼마? A.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루트 5일 때. 그럼 루트 5를 대입하면요, f 루트 5는 얼마예요? 요놈 25 빼기 50 플러스 a. 자, 최소값은 얼마 됩니까? a 마이너스 25네요. 두 개를 더했더니 얼마래? 9래. 그럼 이 a는 얼마? 34. 따라서 A는 17. 이렇게 구해지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프 형태들을 파악합시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있어? 이제 넘어가고요. 자, 스텝스 이제 비슷비슷한 문제들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들이어서 합성함수라고 너희들이 어려워하진 않을 거라고. 구간이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합성함수면 구간이 주어진다는 얘기야. 시간 관계상 안 하려도 요게 그럼 마지막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많겠다. 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f 합성 gx의 최대값을 구하라 해서, 다시 말해서 f gx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이런 얘기겠죠.
요 놈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우리는 먼저 누구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gx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gx를요 t라고 놓으면 요 함수는 어떤 꼴인 거야? ft 요런 모양이란 뜻이잖아. 맞죠? 그러면 ft의 최대 최소값은 변수 누구에 의해서? t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 t는 다시 누구에 의해서? gx에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 gx에 뭐가 만들어질 수 있어? gx의 범위. 이 경우는 사실은 x의 구간이 없으니까 gx 몇 차니? 2차잖아, 2차. 그럼 gx에 뭐가 존재하게 돼? 속값만 최고차항계수 함수니까, 그죠? 그래서 t가 뭐 누구보다 어떤 놈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위에 있는 이 함수의 t의 범위가 바로 이걸로 결정이 된다고.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한 문제 정도 더 보려고 그러는 건데 가자 그냥.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자 봅시다. gx 살필게요. gx 다시 봅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고요. 요 놈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요 놈의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요. 우리는 그 놈을 fx의 요 안에 집어넣을 거니까 fx라고 놨을 때 얘는 요 놈의 x의 범위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로 제한이 된다고. fx가 지금 몇 차예요? 3차인데 최고차항계수가 얼마? 음수. 자, 이제 똑똑하게 할 거야. 어떻게 똑똑하게 할 거냐? 당연히 미분 먼저 해보고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입니다. 얘가 여기 되는 x좌표 어디? 어디? 예? 얘가 여기 되는 좌표 플러스 마이너스 1. 따라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무슨 값? 극값. 극값.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극값? 마이너스 1일 때 극값 얼마? 아, 마이너스 지금 누구 찾고 있어? 얘 지금 하고 있잖아. fx.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마이너스 2. 1일 때 얼마? 1,2. 두 점 지나고요. 그 다음 막 그리지 말고 이제 이것도 보자고. 그럼 얘가 함수 자체가 0이 되는 x좌표. 어디랑 어디야? 함수 자체가 0이 되는 x좌표. 0. 루트 3.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가요? 네. 맞아?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0하고 루트 3 요쯤 있겠네. 마이너스 루트 3 요쯤 있겠죠. 여기서 무슨 값? 여기 지나고 여기서 x축하고 만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최고차항계수 음수니까요. 그래서 음수니까요.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요. 마이너스가 1과 1에서 뭐 같고요? 극값 같고요.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요. 그런데 어디만 그려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데만 그려야 된다고. 얘보다 어디? 오른쪽인 이 부분만 그린다고요. 이 부분만. 아래로는 계속 내려가잖아. 그죠? 그럼 이때는 뭐가? 극대값이 바로 뭐가 된다고?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일 거잖아. 그럼 최대값은 얼마? 함수값 2가 바로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프가 중요하다는 의미 알겠어요? 연습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프들 그려가면서 찾는 연습해야 돼요.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